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를 구하는 게 처음 시작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적고 돈도 많지도 않고 인맥도 별로 없습니다. 즉,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거래처에게 우리는 매력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수많은 거래처들을 얻게 되면서 깨달은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작정 거래처를 구하시는 것보다 이 정보를 듣고 적용해 보신다면 30% 정도의 확률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첫 거래처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용접 거래처와 분체 도장 거래처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크게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저희 지역에 있는 근방의 거래처들을 검색을 했고, 그리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글을 읽었고, 그래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제가 들고 온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이러한 제품 제작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보통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한번 쓱 보고 다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을 걸면은 나는 직원이고 잘 모른다,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고 저쪽으로 가봐도 반응은 비슷합니다. 결국 관리자나 사장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크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합니다. 딱 봐도 뜨내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얼른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세요. 다른 공장으로 가보세요. 그렇게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면 힘도 빠지고 기분도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면서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그쪽 회사의 규모는 상당히 컸으며 제가 들고 간 샘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모양의 수량 1개짜리였는데 그것도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현재도 5년 동안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분체 도장 업체입니다. 2023년인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거래처를 구하는 게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이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수많은 거래처들을 대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이 있으며 공장에서 원하는 최소 수량을 맞춰줄 자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지 않아도 공장에서 샘플을 보러 저희 쪽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초기 사업장이 어떤 식으로 거래처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질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뻔한 소리고 개소리냐 싶겠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양복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생각하면 아주 큰 오판입니다.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방문하려는 공장과 결이 맞지가 않습니다. 양복이 맞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장에는 대부분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와, 깔끔한 사람이네, 단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바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나에게 무엇인가 팔려고 하고 설명을 하고 시간을 내고 일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정장을 보자마자 그런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정장이 아닌 작업복을 입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는 동질감 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작업복을 입게 되면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적용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정장을 입고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저에게 불친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작업복을 입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회사의 거래처 직원일 수 있으며 내가 이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맞이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공장을 예로 들었는데 농업으로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농부님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때 제가 입는 옷, 복장을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정장. 두 번째, 캐주얼. 세 번째, 농사복. 저희는 어떤 복장을 하고 방문해야 할까요? 당연히 3번입니다. 농부님들은 보통 작업하기 편한 옷을 입고 작업 때 유용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장을 입고 간다면 플러스 점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나는 흙투성이인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온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딱 봐도 농사를 안 짓게 생겼는데 나름 신경 써서 농사복을 입고 목배바지나 밀짚 모자를 쓰고 농부님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각에서 한 번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젊은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한 류의 긍정적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해당 산업군에 어울리는 동질감을 주는 복장을 입고 간다면 분명히 거래처를 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마음에 들면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로는 역지사지입니다.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은 것. 그래도 한 번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거래처에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큰 자본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 사업자는 거절을 상당히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플러스 요소, 동질감을 만들어서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몇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작업복에 땡땡 기계, 땡땡 전문업체, 땡땡 농산물 유통업체 등 오버로크 각인 등을 넣어주시면 첫인상에서 기본적인 신뢰도는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명함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게 부정적인 반응의 거래처도 존재하지만 저희를 반겨주는 거래처도 분명히 존재하니 최대한 밝게 거래처에 방문하시면 좋은 거래처를 만나 서로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